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연이어서 8% 하락이 나왔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일단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두 번째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미 대선 관련해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자,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전기차 섹터에서 자금 이탈이 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애초에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해리스 부통령이고, 지금은 표심을 위한, 지역 경제를 위한 행위, 입장을 바꾼 척하고 있을 뿐이죠. 뭐 정치인들 공약 안 지키는 건 전 세계 공통 룰이니까.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야 간 법안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산당 독재자도 아니고 마음대로 폐기할 수는 없죠. 자, 근데 확대 해석을 통해서 2차전지가 폭락하는 중입니다. 자, 2차전지 산업은 크게 보면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성장. 자, 소비자로서 차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전기차는 아직 좀 약간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나 뭐 들어보시죠. 자, 이게 산업의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책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없어지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뉴스에 개인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개인들이 뉴스에 가장 많이 휘둘리는 것은 사실이죠. 정보를 얻어낼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자, 이전에 트럼프의 2차전지 정책 백지화 이런 헤드라인을 쓴 것도 2차전지의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언론 보도의 확대 해석과 자극적인 문구에 2차전지 투심이 무너지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폭락을 했던 것인데, 자, 사실 이때도 알고 보면 바이든의 전기차 40%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던 것이지 전기차 관련 모든 정책을 폐기한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뉴스의 뉘앙스는 인플레 감축법 등의 모든 수혜는 없어진다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흘러갈 악재, 단기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자, 미국 대선은 현지 시간 11월 5일입니다. 자, 물론 대선까지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전지 등 친환경 섹터는 좀 더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자, 대부분의 2차전지가 지금 바닥을 다져놓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비전 있는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엔캠은 가치가 충분하죠. 자, 여러분들 FEOC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광물은,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이제 해외 우려단체에서 생산 시에 세액공제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전해액 같은 경우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배터리 부품에 들어가죠. 자, 그렇다는 것은 중국 기업의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엔캠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해액 부문 딱 잘라 최대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전 세계 전해액 점유율은 1위부터 3위까지가 중국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4위가 엔캠이고요. 자,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분산된 수요들이 엔캠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기업이고, 엔캠 사측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 성과가 조금씩 보이면서 지난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해나간다면 미국의 전기차 관련 부정적인 소식도 전기차가 아예 없어질 순 없기에 엔캠의 비전은 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포인트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만 한다면 엔캠은 지속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해액 핵심 원료인 리튬염 관련해서 자, 공급 부족 전망이 있죠. 자, 근데 엔캠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심 원재료 내재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리튬염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25년 4분기 새만금 리튬염 공장 양산에 들어가고요. 26년에는 북미 리튬염 공장 가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대선이나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엔캠이라는 기업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자, 요 회색선 있죠, 이평선. 자, 이거 장기 이평선인 241선입니다. 자, 장기 이평선인 241선에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지지는 저항이 되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 241선을 돌파하는지 지켜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선들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다 의미 있는 자리들입니다. 지지와 저항의 기준이 되는 자리들이고요. 자, 제일 밑에는 여기. 자, 마지노선이죠. 여기가 무너지면은 투매 물량 쏟아져 나옵니다. 투심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가 되고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쌍바닥이 되는 거죠. 반등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터치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었고, 같은 자리에 지지받으면서 투심이 전환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종가인 이 자리가 지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되는 자리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동반됐느냐에 따라서 매수 타점으로 유효한지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반등의 신호탄을 알아보기 전에 매수를 한다면 평단은 낮추고 물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후 단기 고점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분할로 매도를 한다면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라고 했습니다. 친환경, 특히 2차 전지는 당분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이 시작되면 단기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를 공유하고 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무슨 근거로 지금 사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왜, 무슨 근거로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편하게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정확한 이런 단위까지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근거가 유효했는지, 설득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놨고요.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